안녕하세요. 복잡한 의학 지식의 세계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 면역 혈소판 감소증, 줄여서 IT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ITP라는 병이 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고 왜 진단이 까다로운지, 그리고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ITP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ITP가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체계가 갑자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인 혈소판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고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비유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아주 훌륭한 경비팀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경비팀이 우리 식구인 혈소판을 침입자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아군끼리 싸우는 오인사격이 몸속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2명에서 5명 정도가 이 병을 진단받는다고 해요. 숫자로만 들으면 되게 드문 병이네 싶을 수 있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ITP는 시간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달라져요. 처음 진단받고 3개월까지는 초기 단계, 이게 1년 넘게 계속되면 만성 단계로 보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건 앞으로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고 또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니, 그럼 내 몸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니 이걸 대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ITP의 진단 과정은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고 또 복잡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검사 하나면 ITP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는 황금 표준 검사 같은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진단은 이게 ITP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혈소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병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한 첫걸음은 보통 이런 기본적인 단계들부터 시작돼요. 환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몸 상태를 살피고 피검사를 통해서 단서를 찾는 거죠. 다른 원인들은 아닌지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자, 진단 과정을 보면요. 모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검사들이 있어요. 병력 청취나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검사들은 아직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병이 참 신기한 게 아이들한테 나타날 때랑 어른한테 나타날 때랑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잠깐 앓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은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치료도 더 길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힘든 진단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겠죠? ITP의 치료는 어떻게 계획될까요? ITP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 질문에 이 약 하나면 끝! 이렇게 간단히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계획해야 하거든요. 혈소판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생활 방식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는 보통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로드맵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 1차 치료를 시작해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약물 치료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기죠.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치료의 목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위험한 출혈을 막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환자가 이전과 다름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겁니다.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치료법을 정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야 해요. 환자의 나이, 평소 활동량, 출혈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환자 본인은 어떤 치료를 더 선호하는지까지. 이건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비장, 그러니까 지랄을 떼어내는 수술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수술 자체의 장기적인 위험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과 치료라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ITP 환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게 될까요? 예후와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이 원칙이 있어야 해요. 치료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불편함까지는 감수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게 치료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엔 좋은 치료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ITP의 장기적인 예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ITP는 완치해야 하는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ITP 치료의 성공은 뭘로 평가하게 될까요? 단순히 혈소판 수치라는 숫자를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관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ITP 관리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